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장은 세 가지 핵심 테마, 바로 반도체, 원전, 그리고 통신 장비 및 6G 관련주들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세 발언과 미국 반도체 지수의 급등, 한국 수력원자력의 고리본부 대형 폐기물 처리 사업 입찰 소식, 그리고 6G 전환 본격화와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마무리 발언과 미국 반도체 지수의 급등이라는 거시적인 호재 속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시대의 핵심인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기술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 기업들이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슈퍼사이클 진입 기대감과 함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리더십이 다시 한번 부각된 하루였습니다. 레이저셀은 면광원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본딩 장비를 개발 및 제조하는 독보적인 기술 기업입니다. 특히 HBM, 코어스 등 어드밴스드 패키징 분야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레이저 압착 접합, LCB 장비를 공동 개발하며 기술 신뢰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종 접합 패키징 및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에 필요한 LCB 장비의 막바지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이는 초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 오늘 레이저셀은 이러한 차세대 패키징 기술 선점 기대감에 힘입어 29.91% 급등하며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청호전자는 1973년 설립된 전원 공급 장치 PSU와 전기전자 완제품의 핵심 부품인 필름 캐패시터 제조 및 판매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전기차, 5G 기지국, 그린에너지 분야에 적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필름 콘덴서를 생산하며 미래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용 케이블 조립체 및 전장품 생산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고신기술기업 등록 추진 등 R&D 투자 확대 노력이 부각되며 오늘 28.3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초, 유일의 기술 경쟁력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 핵심 공정인 증착 장비 중 원자층 증착 ALD 기술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I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비메모리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3-5족, 3-6족 화합물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용인 제2연구소 신설 등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력에 대한 기대로 오늘 16.86%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업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주력으로 생산합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1위를 차지하며 엔비디아의 HBM3E를 독점 납품하는 등 AI 붐의 핵심 수혜주로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경쟁력과 기술 리더십에 대한 기대로 오늘 12.20%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전자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는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LSI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열풍으로 인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급 실적 달성 기대감과 더불어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며 오늘 8.30% 상승했습니다. 오늘 원전 섹터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본부 대형 폐기물 처리 사업 입찰 소식 등 구체적인 사업 기회 부각과 함께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술 개발과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통 에너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에너지 솔루션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태웅은 1981년 설립된 국내 최대의 자유형 단조 부품 제작업체로 풍력발전, 조선, 발전, 플랜트 등 다양한 핵심 산업에 고강도 고내구성 단조 부품을 공급합니다. 2016년 제강사업부를 설립하여 원재료인 잉곶과 라운드 블룸을 자체 생산하는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 원재료 수급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한수원의 고리본부 대형 폐기물 처리 사업 입찰 소식 등 원전 산업 활성화 기대감에 오늘 24.69% 상승했습니다.
우리 기술은 1993년 설립된 제어 계측 전문 회사로 발전소 감시, 제어 장비 등 시스템 사업을 영위합니다. 특히 30년 이상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감시 제어 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공급하며 원전 계측 제어 설비 국산화에 기여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 시장 진입 및 그린 에너지 사업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며 신한울 3, 4호기 MMIS DCS 공급 계약 체결 이력과 한수원의 고리본부 대형 폐기물 처리 사업 입찰 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19.36% 상승했습니다. 우진은 1980년에 설립된 원자력 계측기, 산업용 계측기, 자동화 장치 등을 제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외 원자력 발전소에 특화된 계측 제어 및 안전설비 공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형 표준 SMR 개발에 참여하여 전용 계측기 기술을 확보하는 등 미래 원전 시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한수원의 고리본부 대응 폐기물 처리 사업 입찰 소식과 글로벌 SMR 시장 확대 기대감을 힘입어 오늘 17.86% 급등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1970년 설립된 송배전 자재 및 전력 기자재 개발, 제작, 판매 전문 기업입니다.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철골 구조물 생산 경험과 SMR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한울 3, 4호기 철골 공급 계약 체결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 한수원의 고리본부 대형 폐기물 처리 사업 입찰 소식과 AI 데이터 센터 구축 증가에 따른 HVDC 방식 전력망 확충 등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11.26% 상승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1962년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플랜트 기업으로 원자력, 가스터빈, 신재생 등 전기를 생산해내는 모든 핵심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글로벌 탑티어 솔루션 기업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술 개발 및 체코 원전 수주 확정 등 원전 산업 재편의 핵심 수혜주로 꼽힙니다. 특히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과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7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6.55% 상승했습니다. 오늘 통신장비 6시기 섹터는 6G 전환 본격화와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며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위한 광통신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5G를 넘어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관련 장비 및 부품 기업들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강력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RF 머트리얼즈는 2007년에 설립된 광화합물 반도체용 패키지 제조 전문 기업으로 광통신, RF통신, 레이저 모듈, 적외선 센서 시장에 제품을 공급합니다. 최근 AI 확산에 따른 광통신 수요 확대와 미국, 유럽의 중국 광모듈 업체 제재에 따른 반사 수혜가 강력하게 기대됩니다. 특히 6G 시대에 필수적인 질화갈륨, GaN 반도체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며 루멘텀형 펌프 레이저 공급 확대와 방산 자회사 실적 개선에 힘입어 오늘 29.91%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대한광통신은 1974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광섬유 광케이블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춘 통신 및 전력 케이블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용 저손실 광섬유 케이블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며 시장에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장거리 초고속 전송에 최적화되어 광신호 감쇄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국가기관망, 차세대 5G 및 6G 백홀망 등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상상 잠재력에 힘입어 오늘 29.80% 급등했습니다. 라이콤은 1999년에 설립된 광통신 기술 전문 기업으로 광통신 부품, 자율주행차용 초소형 파이버 레이저, 고출력 파이버 레이저를 개발 및 생산합니다. 특히 광증폭기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선구적인 기업으로 전체 직원의 30% 이상이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5G 시장 본격화와 자율주행차의 필요성 확산에 따른 광통신 모듈 수요 증가가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오늘 29.88% 급등했습니다. 오이솔루션은 2003년 설립된 광트랜시버 제조 및 판매 전문 기업으로 대용량 라우터 및 스위치 등 광통신 장치에서 전기 신호와 광신호를 변환시키는 핵심 부품을 생산합니다. 최근 AI 시대 네트워크 확장의 핵심 부품인 파장가 변형 광트랜시버의 미국 수출을 본격화하며 25억 원 규모의 양산 수주를 달성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5G, 6G 통신 서비스, 얀나아무 통신 활용을 위한 광통신망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한몸에 받으며 오늘 27.90% 상승했습니다.
옵티코어는 차세대 광통신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AI 데이터 센터 및 6G 통신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기술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 중 유일하게 800G 고속 광트랜시버 상용 공급을 공시로 입증하며 기술적 독주 체제를 갖췄습니다. 또한 AI 로봇 통합 플랫폼 선도 기업 리드엔을 인수하여 6G 광통신과 로봇 AI 기술을 결합한 공간 AI 시대 비전을 제시하며 오늘 21.10% 급등했습니다. 그 밖의 주요 뉴스를 요약합니다. 로봇 관련 소식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로봇주들의 코스닥 액티브 ETF 편입 소식이 겹치며 로봇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교섭 대상을 하청 노동자로 확대하며 기업의 노사 리스크와 고용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로봇 도입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시메스, 한국 PIM 등 주요 로봇주들이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코스닥 액티브 ETF 구성 종목으로 편입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미국 상무부가 로봇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원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글로벌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시메스, 한국 PIM 등 상승했습니다. 아이폰 및 폴더블폰 관련 소식입니다. 애플이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물량을 원래 계획보다 20%가량 늘려 발주했다는 외신 보도에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통상 대형 IT 기업들은 신규 폼팩터 제품의 초기 출하량을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애플의 증사는 이례적인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는 애플이 폴더블 폰의 흥행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되며 관련 부품 공급사들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H, 더구전자, 이녹스 첨단 소재, LG 디스플레이, 파인엠텍, KH 바텍 등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갤럭시 부품주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6 시리즈가 국내 사전 판매에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에 관련 부품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이달 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량이 135만 대를 기록하며 전작 S25 시리즈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와 슈퍼스테디 기능이 흥행을 견인했으며 갤럭시 S26 울트라 모델의 판매 비중이 70%에 달하는 등 울트라 모델의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흥행으로 글로벌 출시 확대에 따라 카메라 모듈 등 스마트폰 핵심 부품 공급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화전자, 인터플렉스, 파트론, 아모텍, 도우인시스 등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남북경협 테마 소식입니다. 중국 베이징과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여객열차가 오는 12일 약 6년 만에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에 남북경협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외국인 방문을 제한하기 전까지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나 이번 여객열차 운행 재개로 그간 막혀있던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북한 관광도 조만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약 한 달 정도 남은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북중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상호 경제협력 필요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데지 컴바인, 좋은 사람들, 아난티, JST나 일신석재, 대아TI 등이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6 개최 기대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 시사 소식에 2차 전지 관련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오는 3월 서울 코엑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6에서는 전기차를 넘어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 저장 장치, 로봇 등으로 확대되는 배터리 수요 변화와 차세대 기술 전략이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물론 중국 CATL 등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차세대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 SDI는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LG에너지 솔루션과 SKO는 로보틱스 및 ESS 관련 기술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세 안정화 발언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성호 하이텍, 알맥, 레이크 머티리얼즈 등 다수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건설 테마 소식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건설 원가 압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에 건설주들이 상승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두바이유가 급등하며 건설 원가 부담이 불가피하지만 이번 국면의 원가 압력은 2022년보다 낮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원가 급등의 핵심은 단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아닌 인력 수급 불일치에 있었고 현재는 이와 거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유가 상승이 건설 원가에 미치는 단기 직접 영향도 제한적이며 총 효과도 약 0.77%피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 시사로 국제 유가 상승폭이 진정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DLENC,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등 주요 건설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증권 테마 소식입니다.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기록하고 1분기 브로커리지 수익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증권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의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 5% 넘게 폭등하며 5,5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역시 3% 넘게 급등했습니다. LS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전분기 대비 110%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증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지난 4분기보다 2배, 지난해 연평균 대비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용잔고 평잔 증가로 신용이자 수익 확대도 예상되며 1분기 전체 브로커리지 수익은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상상인증권, SK증권 등 증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치 테마,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면접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받으며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후보는 3명에 불과하며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천관리위원회는 추가 접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또한 전날 윤심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선 참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번 결의가 수도권 출마 후보자들이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진양폴리, 진양화학, 진양산업 등 오세훈 관련 정치 테마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 원전, 그리고 통신장비라는 3가지 강력한 테마 속에서 빛났던 종목들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각 기업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이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